김수민의 뉴스 밑장 호그와트 학교 무료편. 네, 호그와트 학교로 다시 돌아온 김수민입니다. 네, 그리고 편집장입니다. 네, 뉴스민의 천집장 모시고 둘이서 이창원 없는 호그와트 학교. 네. 이창원이 듣기 싫으신 분은 호그와트 학교를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죠 2부에서 나갔던 이 정의당 경선, 네. 그 아바타들의 후보자들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 엉망진창의 토론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정의당 후보들 쪽에서 반응이 있었다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정의당 후보 대구 경북 네. 총 4분 중에 3분이 반응을 보내주셨고요. 반응 안 한 사람 누구예요? 엄정의 후보 경북도당 위원장. 거기는 왜 반응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마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무시당했나? 네. 우선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 후보가 네. 가장 먼저 반응을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편들어 드렸던. 네, 전화가 오셔서 제가 혹시 실수했나?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수를 좀 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죠? 네, 김수민 MC가 그 박창호 후보가 대표적인 환경운동가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나 노동운동도 했어. 나 환경운동만 한 거 아니야. 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천집장이 노동운동 경력에 대해서 네. 답변을 하시다가 없는 것으로 네. 답변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 박창호 경북도당 정의당 위원장 후보가 네. 노동운동 경력이 있다? 그렇죠. 이 80년대 당시에 그 산호맹 산호맹. 네, 산호맹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조국 교수가 추천사를 써줬다. 산호맹 활동 당시에 만나서. 네. 그때 인연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노동단체였었죠. 이 포항의 노동자의 집이라고 네. 노동자들 상담하고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단체에도 활동을 했었다. 네. 그래서 나도 엄연히 노동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네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정 보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소개되는구만. 그리고 네. 장태수 후보 대구시당 위원장. 네네. 네, 장태수 천집장이 대구 염색공단 가스 얘기를 했던. 네. 네, 정의당 중앙당에서 네. 그걸 듣고 네. 대부분 빵 터졌다. 빵 터지면 다야. 빵 터졌고 네. 요 팀을 정의당 중앙당에 네. 프로그램 할 때 한번 섭외를 요청해봐야 되겠다. 이 논의가 중앙당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팀? 정의당. 뉴스 밑장 팀을. 진짜로? 네. 뭐 시키려고? 모르겠어요. 네. 대충 이야기를 하는 바로는 당선자들과 네. 뭔가 이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네.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장태수 후보 본인은 네.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특히 뭐 염색공단 때문에? 가스? 아니요. 염색공단 가스는 네. 웃고 넘겼는데. 쪼크다. 네, 쪼크인데 네. 이 서구에 자기가 롤 모델로 삼는 정치인으로 네. 서중현 전 서구청장을 언급한 게 너무 기분이 상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진짜였던 게 아니에요? 진짜로 서중현 전 구청장을 롤모델로 삼았다.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그래요? 그렇진 네. 않았어요. 이건 천집장의 왜곡 보도가 아니었나? 네. 왜곡 보도는 아니었고 네. 그 서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서중현 청장의 등장 이후에 네. 적어도 아침 일찍 악수하는 게 기본이 됐어요. 시민들 만나서. 네. 그러니까 저 정도를 안 하면 야, 서중현 청장은 저만큼 아는데 라는 베이스가 된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눈높이가 올라가서 나랑 어떻게 서중현이랑 같단 말이야. 이렇게 저를 만나서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명래 후보, 네. 대구시당 위원장 조명래 후보는 재밌게 잘 들었다. 그리고 우리 김수민 MC를 만나서 네. 이야기를 듣고 네. 팟캐스트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가 녹음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대구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네. 그 퀴어 퍼레이드에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부스도 서 있고 했었는데 근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 있더군요. 길을 그냥 가는데. 네.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중에서. 네. 뉴스 밑장 때문에. 뉴스 밑장뿐만 아니라 네. 여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저를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김수민 씨가 대구에서는 별로 안 유명하시겠지만 서울에선 유명하다. 네. 자기는 서울, 그러니까 대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어쩌다 대구에 방문을 하신 분이었는데 네. 예, 나 대구에서도 유명해. 왜 이래? 그렇죠. 네. 대구에서 김수민이라고 하면 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미스코리아 방위단 김수민 의원보다 시사평론가 김수민이 네. 더 유명하죠. 그래도 그 퀴어 퍼레이드 때 각 부스 지나가면서 살짝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일이 인사를 안 했지만 귀찮아서.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부스에 있다가 이제 지나가는 조명래 후보를 봤고, 안 그래도 어제 정의당 경선 후보들 소개하는 그런 녹음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 재미는 있었는데 네. 너무 장태수 후보 편을 들어준 거 아니냐. 어디? 나는 네? 들어보고 이게 조명래 후보 편 들어준 거 아니냐는 항의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래요? 네. 왜 네가 장태수 아바타를 해서 왜 수민이가 이창원을 내 아바타로 시켰냐. 그건 이창원이 잘못했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도 했어요. 혹시 거기 나오는 인디 503에 503 그 이창원이 우리가 아는 이창원 맞냐? 네.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몰라? 뭐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네. 아니 사업하느라 바쁠 텐데 언제 그런 거 녹음할 시간이 있냐. 네. 그리고 다들 하나같이 053이 아니고 503이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503이 귀에 익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엄정혜 후보 쪽에서는 못 들으신 걸까요? 아니면 안 들으신, 그러니까 뭐 들었는데 반응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안 들으신 걸까요? 아마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네. 안 들으신 게 아닐까. 다들 바쁠 텐데. 네. 네. 일부러 안 들으신 척하는 거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네. 엄정혜 후보 아바타를 했기 때문에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 할 얘기가 없다. 네. 어쨌든 그분들의 성패는 이번 토요일에 네. 최종 개표 결과가 뭐 심상정 대 양경규라고 하는 대표 선거 네. 결과와 함께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의당 편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앞으로도 정의당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진보 정당들에 대한 소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 편 호그와트 학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주제는 네. 댓글 중에 하나를 골라봤어요. 네. 우리가 지난 3편 녹음을 하면서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달라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에 하나 달렸어요. 네. 그 모나미 153팬. 모나미 153팬? 네. 네. 뉴스미 짱 잘 듣고 있습니다. 경남 도민입니다. 대구 경북의 뉴스에 재미있고 칠곡 전 이 의원의 성대 묘사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묘사. 네, 대구 경북에 가본 적은 없지만 친구가 대구 쪽 대곡역 이 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친구가 30 중반인데 거의 박사모급 태극기 부대 젊은 주춧돌로 살고 있는데 네. 이 친구를 한번 깨우고 싶습니다. 왜 깨워? 잠자고 있는 박사모를 왜 깨워? 그러게요. 이야기 하다가 더 싸움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지역 대곡역 쪽 국회의원은 누구이고 어느 성향이고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친구에게 아는 척 그리고 변화를 내년에 총선 때 누구를 지지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 우리공화당, 자유한국당 안 된다 하지 말고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이 사람 지지해야 한다. 설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사랑합니까? 뭐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대곡역이 어디입니까? 대곡역이 지하철 1호선의 끄트머리 정도인데 달서구입니다. 달서? 네. 근데 여기 대곡역이라고 적어놓으니까 애매한 게 네. 여기가 달서갑, 달서을 그리고 달성군까지 경계 지역이거든요. 세 군데 경계 지역이다. 네, 세 군데 경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면 콕 집어서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는데 세 군데다 보니까 간략하게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누군지 좀 설명해 드리고
후보들이야 누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정도만 네.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화당의 네. 공동 대표인 그분께서는 달서 갑을이 아니고 달서 병, 네, 병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예외고요. 달서 갑 지역은 자유한국당의 곽대훈 국회의원이 초선입니다. 달서구청장을 3번 지냈고, 그래서 특별히 곽대훈 의원의 경우에는 뭐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볼만한 발언들 이런 걸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아, 그냥 좀 조용히 지내는 거예요? 네, 조용히 지내는 편이고 네. 친홍준표계였는데 지금 또 황교안 대표 체제로 바뀌고 나니까 또 슬그머니 잘 묻어가고 있어요. 친황처럼? 네. 그래서 넓을 홍거칠황. 네. 이분과 관련해서 아마 친구분한테 이야기를 하시려면 이분이 달서구청장을 3선했거든요. 네. 3선하는 동안 달서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돌아보라. 그리고 재선을 하고 3선째 중에 3번째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던져버리고 나갔죠. 나가면서 지금 현 달서구청장이 바뀌게 됐는데 네. 요 이야기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달서을 지역은 현역 국회의원이 재선인 윤재옥 의원입니다. 윤재옥. 네. 왠지 자꾸 정태옥이랑 헷갈려. 네. 그렇죠. 윤재옥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이고 네. 역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경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방청 청장까지 지냈고 국회의원을 2번 했는데 이분도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뭐 그러니까. 네. 뭐 특별하게 친박이다 아니면 친황이다 뭐 이런 발언들을 막 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네. 이분과 관련해서도 굳이 얘기를 친구분한테 하신다면 이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 너네 지역구 국회의원 뭐 하는지 아나? 본 적 있냐? 네.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뭐냐 물으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특별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성군. 달성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지역구였죠. 네. 그래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거시기한 게 대표적인 친박이었죠. 2016년 총선 당시에 네. 내가 진짜 친박이다, 진박이다 라고 하는 6인 해동을 했어요. 해동을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가 진짜 친박입니다. 네. 라고 하는. 그래서 뭐 이런 전력이 있었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현역 달성 군수였던 지금 현 김문호 군수를 공천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가 결국 달성 군수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뺏겨버렸죠. 네. 그래서 이분도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긴 한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친박인 친구분한테 태극기의 기대주에게 뭐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해보셔야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지역 발전론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동안 이 국회의원들이 있으면서 네가 살고 있는 동네 나아진 게 뭐 있냐. 그 우리 지난편에 이야기했던 조명래 후보가 2010년 대구시장 선거 나왔을 때 이야기했던 파란색이 지겹지도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걸로 지금 파란색 더불어민주당인데. 그러니까 빨간색이 지겹지도 않습니까? 감정에 좀 호소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 약한 부분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국회의원을 바꿔서 내면 공천을.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에 뭐 했냐? 이 논리를 먹힐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별로? 그렇죠. 그래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아니 나는 이분은 그 친구를 깨우고 싶다고 하는데 깨우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30대 중반인데 박사모급 태극기 부대의 젊은 주춧돌로 살고 있다고? 이분은 진짜 최선의 방안은 뭐냐?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공화당 후보를
찍도록 하십시오. 네, 표를 분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 네. 표를 한 표 돌리는 것보다 그냥 뭐 지난 선거 때 자유한국당 찍은 뭐 친구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진보정당이나 이쪽을 찍을 생각은 전혀 없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면은 뭐 일단 상담을 해드리겠어요. 네. 근데 태극기 부대의 젊은 주축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태극기 부대에서 여자친구를 혹은 남자친구를 태극기 부대 안에 다른 사람한테 뺏겨가지고 사이가 틀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유력한 후보를 못 찍게 우리공화당 쪽으로 몰아주는. 맞아. 역시 김수민 MC의 네. 해안이 돋보이는데 예. 이분이 분명 댓글에도 이렇게 적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을 찍지 않도록. 네. 그러면 우리공화당을 찍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 우리공화당이랑 자유한국당을 둘 다 못 찍게 한다는 거는 이 친구의 특성, 이 모나미 153 팬님의 친구분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는 사치스럽다는 겁니다. 네. 이게. 맞아요. 네. 이 예로 창원 보궐선거에서 네. 아마 이 진보 개혁 성향 지지자를 친구로 두고 있는 한국당 당원이 있었다면 전략을 이렇게 세웠어야겠죠. 민중당 후보를 찍어줘라. 그렇지. 예. 그 친구에게 이런 조언을 해서 이득을 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다. 네. 양쪽에 다 해당된다. 네, 아무튼간에 천집장께서 그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누군지 네.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둘 다 안 찍게 만드시려고 하면 검색을 시작해 보시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천집장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현역 국회의원의 특징에 미루어서 네.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주제는 네. 예천 군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의 네네. 결론입니다. 캐나다 풀스윙에 빛나는 네. 예천군 의회 그 해외 연수 가서 폭력 사건을 일으켰었던 많은 그렇죠. 분들이 다들 아시고 계실 사건인데요. 네. 제가 사실 이분을 언급하는 게 계속 깨름직한 게 이 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 그러니까 우리 1987 영화에도 나왔던 박종철 열사를 자꾸 덮어버리는 것 같아서 이름이 깨름직하긴 한데 이 박종철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의회 내에서 다른 의원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이 된 것이죠. 네, 박종철 전 의원도 제명이 됐고 더불어서 노래방 도움이 있는 술집 여는 없나? 라고 했던 권도식 전 의원, 전 의원도 제명이 함께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명안에 같이 올라갔던 이영식 전 의장은 제명 처분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의장직을 그만두고 한 달간 의원 활동을 정지되는 징계를 받았고 지금 그 기간 끝나고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제명이 부결됐었죠. 네, 제명이 묘하게 자기는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권도식 박종철 의원에 대해서 제명 찬성표를 던진 의원 일부가 그 전 의장 이름 뭐라고요? 이영식 전 의장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러고 나니까 당시 예천군 내에서는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아니 박종철 권도식에 대한 제명이 과하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니 둘만 해외 연수 다녀왔냐고 다 같이 가놓고 두 명만 자른 게 말이 되냐. 전부 다 의원직을 그만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이 예천 군민들 가운데 일부가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겠다. 예천 군의원들 전원을 주민소환에 올려놓겠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주민소환은 선거가 끝나고 임기 시작 1년이 지나야지 주민소환 운동을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 예천 범군 군민 대책위를 만들어서 3월에 결성을 했는데 7월 1일이 되면 주민소환 추진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알아봤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단체가 6월 말에 해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민 소환을 7월 초부터 할 수 있는데 6월 말에 해산했군요. 네, 주민 소환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네. 본인들이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단체를 그대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혹시나 누군가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다. 네. 단체를 해산하는 게 맞겠다. 못하면. 네. 이러면서 해산을 밝혔는데 저희가 그 기사를 썼어요. 주민 소환을 추진 안 하게 됐다. 기사를 썼더니 뭐 댓글이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려서 호그와트 네. 학교에서 좀 다뤄야 되겠다. 그러니 만만히 보는 거지. 지방자치가 엉뚱한 데서 한계를 드러내는군. 시작 안 하니만 못하네. 네. 그래서 어쩌라고. 역시 경북이네. 뭐 이런 댓글들을 보고 네. 요 주민 소환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다시 한번 좀 네. 체감하게 됐고 과연 주민 소환만이 정답인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청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 또 김수민 MC의 해안을 빌려서 예천 국민들에게 해안 아니에요. 해안가 네, 해안. 예천 국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주면 좋지 않을까 네. 싶어서 일단은 근데 뭐 역시 경북이네. 네. 야 씨발 너네 동네는 잘하는지 봐라. 진짜 예? 지금 온갖 전국의 서울 지역을 포함해서 네. 여러 지방의회에서 몸싸움이라든지 뭐 의원들끼리 다이다 있던 데도 있더만. 맞아요. 자유한국당 의원 하나랑 민주당 의원 네. 하나랑 예? 지금 전국 곳곳이 그 지랄이고 경기도 양주시의회는 오케스트라인가 그 시립 악단 사람들이 노조 만들었다고 노조 그 악단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양주시의회 민주당이 다수파야. 어? 지금 경상북도만 그런 것 같아요. 니네 동네 의회 내가 쑤셔 본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어도 뭐 예천군 의회, 예천군 의원 국민들에게만 왜 주민소환 너네 한다고 해놓고 안 했냐, 네. 못했냐, 경북이라서 그렇다. 이런 건 좀 아니다. 네. 그러면 주민소환 절차 자체가 그 예천군이 읍면이 10개가 넘어요. 10개? 예, 10개 읍면이 넘어요. 그러면 읍면 단위별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서명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걸 다 받으러 다니려면 각 읍면마다 조직책이 있어야 되고 네.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편으로 감동받았던 건 이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때 공동대표분이 81살의 유림이었어요. 아, 유림. 네. 이거는 선비 정신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자기가 나이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네. 제사 올리는 것밖에 없지만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네.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한 30분이 계셨는데 한 20분이 다 60대 이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동력이 아무래도 젊은 20, 30대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읍면 지역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 있다면 이거 추진하는 게 시작했다가 망신살 뻗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예천 이 군 범대위에서는 일단 주민소환은 우리의 실력으로 불가능하다. 네. 그 다음 걸 고민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김수민 MC는 이렇게 기초의회에 대한 감시, 견제, 주민소환 말고 네.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주민 소환을 하려고 했던 그 인력들 모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의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 뭐 거기 예천군의회는 생방송이나 녹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생방 안 하고 녹화해서 올리는 것도 없나요? 네. 이게 지방의회마다 많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생방으로 회의 장면이 나갔고 그 다음에 녹화를 해서 또 따로 올렸어요. 영상을 영상 회의록 형태로 제공도 하고 예천군의회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면 그거부터 요구하는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거 벌써 시작해가지고 그 전국적으로 해외 연수 추태 사건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자정 노력으로 스스로 의회에서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조치였어요. 근데 그거 하나조차 따내지 못했다면 네. 예, 그런 상황이라면 주민 소환 운동이라고 해서 잘 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네. 그래서 주민 소환 운동 그리고 주민 소환 제도 자체가 있다고 해서 과연 이 기초에 네. 국민 소환제를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평상시에 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관심이 없이 네.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없이 소환만 한다고 해서 이 소환이 잘 되겠냐? 네. 저는 뭐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열을 내고 뭐 진을 빼는 게 무의미하다. 오히려 이 김수미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각 지방의회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얼마나 의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편리가 제공되어 있는지 심지어 텍스트 파일, 회의록, 발언록도 2달, 3달 뒤에 올라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맞아요. 네. 회의록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늦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녹화 영상 게재가 중요한 게 녹화 영상은 하루 안 걸려요. 네.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아마 김수민 MC가 없어서 그렇지 싶은데 구미시 네. 의회도 한동안 그걸 제때 제깍 잘 안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영상을? 네. 언제? 그 작년쯤이었어요. 작년에 이번 때예요, 아니면 그 전 때예요? 이번 때. 네, 그 의회가 바뀌면서. 네. 그리고 무슨 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네. 가끔 의회 회의 도중에 네. 이상한 발언이 나온다거나 사고가 나면은 네. 늦게 올리더라고. 그 어디지? 서울인가 경기 어느 지역에 의원들끼리 몸싸움을 했어요. 네. 안건 통과를 두고. 네. 그거 안 올리고 있잖아. 영상.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안 올렸어, 영상을. 왜냐하면 그 영상을 올려야 네. 어느 의원이 어떻게 폭행했는지 이게 나오는데 안 올리는 거야. 네, 그런 경우 안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게재를 늦추거나. 네. 저는 구미시 의회에 김수민이 없어서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네. 여하튼 그 예천 국민들 중에 청취자분들이 네. 계시다면 이 방금 이야기가 나왔던 네. 군 의회가 열리는 생중계 또는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녹화해서 의회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네. 제도부터 좀 시급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정감시단이라고도 뭐 하죠. 네. 그러니까 발의하는 조례, 발언 내용을 분석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게 격려하고 도와주는 게 맞지. 경북이라고 덮어놓고 욕하고 보는 이런 분들. 아니 나는 얘기한 게 니네 동네나 잘 보세요. 니네 동네도 엉망진창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경북하면 많이 비난받는 게 박정희 기념사업 구미에서 하는. 네. 아니 그 마포에 있는 박정희 그건 뭔데? 그거 왜 못 막았어 그럼? 예? 너네 지역 거나 잘 막으세요. 서울 지역이시나. 예? 자기들 것도 잘 못하면서 말이야. 우리 그리고 김수민 MC. 예천군 농산물 불매 운동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주민 소환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분들 타격이 있겠네. 네. 왜 엉뚱한 사람한테 타격을 주냐고. 그분들이 주로 네.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 주민 소환 운동 하시는 분들을 왜 타격을 입히냐고 이 멍청한 놈들아. 예?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냥 관심 끄세요. 니네 동네에 관심 쓰세요. 제발. 이게 정답이네요. 네. 자기 동네에 관심 가지자.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박종철 같은 추태 의원 없는지 네. 자기 동네 의원들은 똑바로 회의 출석하는지 무슨 안건을 다루는지 그런 것부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대구 경북 팟캐스트지만 왜 대구 경북 팟캐스트를 하고 있냐면 우리 동네 대구 경북에서 있었던 일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사례들을 본인들이 찾아보시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난릴레오 때 대구 동구청장 백이철 얘기했지만 지금 각지에서 진상단체장들이 군웅 할거하고 있거든. 예? 전북 익산시장부터 해서 니네 동네 것도 잘 살펴보세요. 같이 살펴보자 이 취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례를 보면서 쟤네는 이런데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백이철 동구청장 다루고 나서 댓글들이 쭉 달렸는데 보니까 우리 지역의 쓰레기도 좀 다뤄주세요. 네. 전국의 쓰레기도 좀 다뤄주세요. 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본인 단체장은
금연식당에서 담배를 피는지도 한번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건 잡아내기가 그건 기자들이랑 같이 마시고 있어서 그 밥을 먹고 있어서 그나마 잡아낸 건데. 하여튼 백이철 청장과 같은 의원들의 조례에 뭐 대도 안 한 이유로 벤치를 놓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사례를 타 지역도 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의회 기초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의를 요구한 건수만 따로 검색이 되거든요. 그걸 살펴보시면 우리 단체장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의원들의 활동을 그냥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살펴보라고 우리가 백이철 청장을 다룬 거지. 백이철 대구 동구청장을 뭐 날려버리고 싶어서 다룬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우리 지역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강연 요청을 하세요. 네. 강연 요청을 하셔서 강연료는 제가 그 교통비 그리고 이제 좀 먼 지역의 경우는 숙박비 정도 요 정도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주시면 한 3명, 5명만 모여도 제가 가서 이것저것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민단체에서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몇 건 발의했다 이거 집계를 하는데 이걸로 불충분합니다. 조례 발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오만 거 다 끌어들여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건수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질적으로 필요한 조례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해드릴 수 있어요. 양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에 알아서들 뭐 그 숫자로 집계가 가능하니까. 근데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적으로 이 사람의 의정 활동, 특히 조례 발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어떠했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봐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강연 요청에 들어오면 호그와트 이동학교를 제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요청은 뭐 댓글로 해주시면 뉴스민에서 중계를 해서 중계 수수료를 좀 떼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예천 군의회 사정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소환이라는 카드도 막상 써보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 하지만 우리에게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밑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써보자. 또한 특정 지역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그 지역 사람들 욕하는 것으로 문제를 끝내지 말자. 이 말씀으로 가름되는 그런 얘기를 천집장과 나눴습니다. 자, 천집장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무료편 끝내고 호그와트 유료편에서 다시 찾아뵙는데 유료편에서는 이 패스트 트랙 앞으로 패스트 트랙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정계 특위니 사개 특위니 500원이 안 아깝겠다. 되게 영혼 없어. 정계 특위 사개 특위에 걸려 있는 패스트 트랙 법안들의 운명들에 대해서 다뤄보고 최근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있는 어디가 더 중요하다. 이 논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마 방송 올라가기 전에 어느 쪽에 그 위원장을 잡을지 결정을 해둔 상태일 텐데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어느 쪽 위원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짚는 패스트트랙의 앞날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편으로 따라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